자, 총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인데 원인은 첫째가 뭐냐? 쉬운 거부터 해보자. 독일의 빌헤르 2세가 무슨 주의? 팽창주의, 제국주의 했죠. 걔 정책이 뭘까 해보자. 무슨 비? 3비. 그 다음에 1, 2차 무슨 코 사건? 모로코 사건. 그 다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무슨 주의? 범게르만주의. 그 다음에 무슨 협상이 또 껴야 돼요? 삼국 협상이 아니라 삼국 무슨 맹? 삼국 동맹. 만들어진 건 언제예요? 1882년. 그러면 반대편 누가 있어요? 영국은 독일과 부딪혔죠. 무슨 시? 삼시 정책. 그 다음에 요 모로코 사건은 독일과 누구랑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독일과 누구? 프랑스랑 부딪힌 거고, 범게르만주의는 독일과 누구랑 부딪힌 거야? 러시아랑 부딪힌 거죠. 딱딱딱 나오죠. 그래서 얘네가 뭉쳐서 1907년에 여러분 무슨 협상이 벌어진 거예요? 삼국 협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되겠죠. 요것도 잘 나와. 그쵸? 두 번째 시작해보자. 시작. 1914년에 여러분, 자, 보스니아에서 무슨 예보? 사라예보 사건으로 이제 1차 대전이 시작이 되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죽으니까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하니까 러시아 뛰어들고 쫓아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독일에 붙은 애가 누가 있느냐? 따라해보자. 무슨 트루크? 오스만 트루크. 그 다음에 요구르트. 불가리. 무슨 리야? 불가리아. 그런데 삼국동맹이 하나였던 무슨 탈리아? 이탈리아는 삼국동맹 버리고 삼국협상으로 가죠. 몇 년도에? 1900 몇 년? 15년.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1913년 사라예보 사건으로 전쟁이 되면서 독일이 어디를 쳐들어와요? 벨기에를 쳐들어와서 프랑스 근처까지 왔는데 의외로 프랑스랑 영국이 잘 막았죠. 말랐어요. 자, 무슨 전투? 마른 전투에서 여러분 요 전투 아니었으면은 전쟁 금방 끝나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해서 1914년에는 사라예보 독일이 벨기에 침공한 다음에 프랑스와 무슨 전투? 마른 전투. 그러면 191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방금 했던 거 이탈리아가 삼국동맹을 버리고 무슨 협상으로 들어가요? 삼국협상으로 이탈리아가 들어갔다. 몇 년? 1915년 됐고, 요 1915년에 독일이 잠수함 작전하다가 미국 상선을 격파했어. 그런데 독일이 미국한테 사과해서 요때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아요. 그쵸? 자, 요때는 독일이 하는 말. 미안해. 영국 거만 깔 건데 모르고 니네 누가 사과해서 참아요?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 요때는 독일의 무제한 작전은 아니라고 봐야 돼. 왜? 미국 배는 안 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다가 여러분 1916년 큰일 났어. 뭐냐? 전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요.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전투? 솜전투가 1616년이야. 그러면 모든 나라가 지금 무슨 붕에 빠져요? 이기붕이야, 멘붕이야? 멘붕이야.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마른 전투부터 여러분 특히 솜전투에서 완전히 여러분 무슨 전 양식으로 바뀌어요? 참호전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여러분 원래 예상한 건 아니야.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무슨 전이 돼요? 총력전이 되고, 게다가 우리 편 잘한다! 우리 프랑스 최고! 여러분 엄청나게 선전하는 무슨 전? 전쟁에 져도 무슨 전이 돼요? 선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무기, 무슨 무기? 신무기가 엄청 개발되죠. 왜냐? 저걸 뚫어야 되니까 참호를. 그래서 여러분 무슨 표가 만들어져요? 탱크가 나오고 기관단 총이 나오고, 그쵸? 가장 나쁜 거 무슨 가스가 나와요? 독가스가 나오고, 여러분 무슨 기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잠수함이 나오고,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가 여러분 1917년 드디어 독일이 병신짓을 하죠. 독일의 무슨 제한? 여러분 무제한 무슨 작전을 해요? 잠수함 작전을 하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1917년 4월 달에 요것 때문에 누가 참전해요? 미국이 500만 명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참전하는 거죠. 그 와중에 잠깐만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러시아에서 따라해보자. 무슨 혁명이 발생해요? 3월 혁명이 발생해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되지만 이때 전쟁을 계속하죠. 근데 봐봐 3월 혁명으로 전쟁 계속하고 토지개혁 안 하니까 러시아에서 여러분 1917년
무슨 혁명이 벌어져요? 11월 혁명이 벌어지면서 닌자야, 레닌이야. 레닌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사회주의 정권이 되는 거잖아. 이거 순서 알아놔야 돼. 내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한 거거든요. 끊어가지고. 그래서 적어놓고 달달 외우세요. 수능 끝나고도 외워요. 취미로. 알았죠? 자, 대학 갈 때도 외우고 있어. 독일의 부재한 잠수함자처럼. 이러고. 자, 요거 지워볼게. 자, 완벽해요, 지금. 자,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시작해볼게. 1918년. 레닌의 러시아. 이건 저기 레닌이야, 지금. 레닌의 사회주의 정부가 독일과 만나서 되게 발음하기 어렵죠? 브레스트, 리토, 맞나? 좀 얘기해요. 근데 매일 틀려, 이것이. 계속, 아니, 이 부분이 잘 말이 안 넘어가. 리토푸스프가 참 우리가 했던 단어랑 영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리프가 오히려 자연스러워. 우리 리프라고 할까? 브레스트, 리프라고 하지 않냐. 여러분, 브레스트, 리토프스 쪽으로 러시아가 빠져버리잖아. 그쵸?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해보자. 오스만 제국이랑, 그 다음에 무슨 가니? 불가리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먼저 항복을 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제국은 이때 왕이 누구야? 비레르 미세인데 눈치도 없죠. 계속 진격하다가 야, 전쟁 중이라 빵도 없고 연료도 없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황제를 위해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해군한테 야, 진격해라 했더니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독일의 킬이라는 군함이 있는 항구에서 킬 군항의 해군들이 야, 전쟁 안 한다.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하냐? 여러분, 킬 군항에서 해군들이 반란 일으키면서 여러분 전국으로 반란이 커져서 누가 도망쳐요? 빌헬름 2세가 외국으로 망명하면서 여러분 이제 무슨 제국이 끝나요? 독일 제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바이마르 무슨 국이 생겨요? 공화국이 생기면서 이제 휴전 내지는 전쟁이 끝나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나오느냐? 요거 1918년 러시아 레닌 정부가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휴전하고 빠져나갔다. 두 번째 킬 군항의 반란 사건. 요걸로 독일이 망하면서 1차 대전이 끝났다. 이게 다야.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1919년에 전쟁 끝났으니까 파리에서 자 무슨 회담이 만들어져요? 전쟁을 이제 처리하는 무슨 회담? 파리 강화회담. 이때는 완전히 뭐야? 응징 내지는 무슨 수? 복수하죠. 특히 누가? 프랑스가 한이 맺혔어. 왜냐?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없어졌어. 20대에서 40대가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다 죽거나 불구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 동네 20명의 총각이 군대를 갔는데 14명은 죽고 6명은 돌아왔는데 팔이나 막 다리가 성하지 않은 거야. 개분노. 그러니까 한 세대가 없어진 거야. 한 세대가 여러분. 물론 독일도 그랬겠지만 프랑스 이겼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파리 강화 회담은 전쟁에 진 무슨국에 대해서 패전국에 대해서 거의 응진 복수를 하죠. 땅도 다 뺏어버리고 식민지도 뺏어버리고 제국도 멸망시키고 여러분 장난도 아니죠. 이렇게 만든 체제를 바로 베르사유 해볼게요. 무슨 사유 체제라 불러요? 베르사유 체제야. 그러면 파리 강화 회담이 예를 들면 기억은 안 나는데 3월 달에 열려서 회의한 다음에 여기서 결정한 체제가 무슨 체제? 베르사유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자. 그냥 나중에 할 거야. 독일은 일단 무슨 제국 멸망했어요? 독일 제국도 멸망하고 무슨만 제국도 오스만 제국도 멸망하고 오스트리아 제국도 멸망해요. 그래서 독일 제국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고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는 터키 공화국이 되고 오스트리아도 여러분 나중에 민주주의가 되죠. 그러면서 특히 누가 마탱이 가요? 독일. 프랑스에게 알자 땅은 다 뺏겼죠. 나중에 할 거야. 알자스, 로렌지방 뺏기고 그 다음에 군대도 키울 수 없었고 배상금도 열나 많이 배상해야 되고 또 모든 식민지 여러분 다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누가 등장해요? 히틀러가 등장해서 너무했다. 복수하자! 해서 여러분 몇 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또라이들이라니까. 서양 애들도.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요? 심하게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 틀리죠. 그쵸? 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베르사유 세자랑 요건 나중에 할 거고,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갑자기 여러분, 뜬금없이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 러시아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해보자. 천천히. 러시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게, 자, 따라해보자. 자, 1분 복습. 표트르 대제 기억나죠? 표트르 대제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죠. 자, 해보자. 북방전쟁으로 스웨덴과 싸워서 발트해 먹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했죠. 서구화 정책했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강희제와 무슨 친스크, 네르친스크 조약하고 수염도 자르게 하고 장난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그의 손자 며느리 무슨 테리나, 예카테리나 2세 여제가 있었죠. 이분은 언제야? 거의 18세기 중후반이 되겠죠. 자, 이분은 폴란드를 분할해서 먹었죠. 폴란드 분할해서 먹었다. 그 다음에 어디 진출? 흑해 진출했다. 어디야? 흑해 진출하고 대신에 계몽 군주 전제제지만 농노제를 강화하고 귀족이랑 친한 약점은 있었죠. 그래서 두 분 굉장히 잘 나오죠. 그런 다음에 나폴레옹을 깐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야? 알렉산드로 몇 세? 2세, 1세죠. 알렉산드로 1세가 누구를 까요? 나폴레옹을 까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따라해보자. 무슨 나이? 니콜라이 1세는 자, 일단 황제가 됐는데, 차르가 됐는데 1825년에 데카 브리스테난을 진압을 했죠. 그쵸? 그리고 니콜라이가 욕심이 나서 1853년에서 1856년 무슨 전쟁? 크림 전쟁에서 개박살 나서 크림 전쟁 끝나기 전에 죽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몇 세가 나와요? 2세가 나와서 크림 전쟁 끝 마치고 안 되겠다. 크림 전쟁 했더니 다른 나라는 입헌 민주제, 다른 나라는 뭐야? 산업혁명이 됐는데 우리 후진국이구나 해서 개혁을 하죠. 그래서 1861년에 무슨 령 해방? 농노령 해방. 그 다음에 의회 만들고 헌법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지식인들이 그래 그럼 농촌에 가서 농노들을 가리키자 해서 뭐야? 분나로드, 나로드 니키 운동이 벌어지는데 실패하니까 과격화가 돼가지고 누굴 죽여요? 알렉산더 2세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아들 알렉산더 누가 남아요? 3세가 다 옛날로 가버리죠.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온 게 오늘 할 사람 무슨 나이? 니콜라이 2세 하려고 여기까지 간 거야. 다들 그냥 하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 거야. 아니 그래도 여러분 자꾸 반복을 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러시아가 은근 잘 나오는데 아주 자주는 나오니까 친구들이 시험 나올 때만 바짝하고 계속 까먹지 솔직히. 맞잖아.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해보자. 됐어요. 자, 그럼 해보자. 요거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러시아가 여러분, 자,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지금 무슨 전쟁 중이었어요? 러일 전쟁 중인데, 솔직히 사실상 러시아가 지잖아. 그리고 러시아가 여러분 저때 바티칸대 무너지고 돈을 엄청 써가지고 세금을 엄청 많이 거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미 러시아가 이때 나름대로 산업화가 돼가지고 노동자가 엄청 증가했는데 문제는 뭐냐? 전쟁 중이다 보니까 월급도 물가가 폭등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봐봐. 전쟁 이겼으면 일본에게 배상금 받고 식민지 뺏어서 그 돈으로 공장들에게 돈 줘가지고 무기값 치를 텐데 거의 전쟁에 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에게 월급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내가 신부님 이름 까먹었어요. 러시아의 신부님들이 20만 명을 모아놓고서 평화행진을 해요. 장소가 어디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여러분 겨울 궁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니콜라이 2세가 있었던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 이 20만 명이 뭐를 들고 있느냐? 한 손에는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 상, 한 손에는 뭐야? 니콜라이 2세의 사진을 다 가져가는 거야. 왜냐? 정말 존경인데. 여러분 우리 상상외로 농노나 그 러시아의 모든 농민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차르, 황제였어요. 그래서 아예 종교랑 황제권이랑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누가 황제 욕하면 농민들이 가만히 안 있었대. 근데 노동자 모든 농민들이 야, 우리 이런 느낌이야. 우리 황제는 정말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 주변에 간신배 새끼들이 지금 우리를 막고 있다. 그래서 아예 우리 20만 명이 황제한테 가서 직접 얘기를 하면은 황제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해서 여러분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평화 시위를 한 거야. 정말 황제를 사랑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내가 알기로 아닐 수 있어. 그때 마침 니콜라이 2세가 겨울궁전에 없어서 내가 알기로는. 없었어,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거기 지키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지. 20만 명이 오니까. 아니, 황제가 있었으면 결정 내렸거든. 야, 잠깐만. 그러면 가펜 신부님이 여기 대표였거든. 가젤. 그 불러서 얘기한 것들이 들어주면 되는데 황제가 없었어.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경비대 입장에서는 이게 뚫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을 쏴가지고 10,000명이나 20,000명이 죽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가 망하는 거야. 왜 망하느냐? 저 순간 의식이 깨인 거야. 잠깐! 우리 황제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구나. 저 새끼 그냥 새끼구나. 내 엄마, 아빠, 내 아들을 싸 죽였네. 평화적으로 운동하는데 막 총 난사하고 기관총 난사해가지고 몇만 명을 죽인 거야. 이게 여러분 완전히 의식의 전환을 확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수많은 농민 노동자들이 이건 아니다. 저 차르가 우리를 죽였다. 쟤는 우리가 여태까지 수백 년간 믿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냥 저스트 맨이다. 엎어버리자. 해서 여러분, 사실부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런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을까? 동남아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동남아 아마 태국 왕정 끝날 거 내가 볼게요. 왜냐? 그 전에 태국 왕은 정말 잘했어. 근데 지금 태국 왕은 개판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끝날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자,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해요. 러일 전쟁 중에 전쟁은 져가고 있고, 내부에서는 시민들이, 봐봐. 뭐를 돌린 거야? 등을 돌린. 나 이런 거 잘하지 않냐? 순간적으로. 자,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해보자. 외울게. 1905년. 러시아에서 지금 무슨 나이야? 라일라이야? 니콜라이야? 니콜라이 2세 때 여러분, 피의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일요일 사건이 벌어졌죠. 이때 니콜라이가 너무 놀란 거야. 너무 전국적으로 데모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니콜라이가 이제 수습을 해요. 약속을 하겠다. 영국처럼 입헌군주제 해서 의회를 조만간에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참고로 요 의회를 러시아어로 두마라 불러요. 무슨 말? 두마. 근데 약속만 했는데 돼요, 안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니콜라이 2세가 시끄러. 너무 한방으로 있어. 너무 착했다 그러나 좀 카리스마가 없었대요, 여러분. 니콜라이 2세가. 좀 카리스마도 없고 조금 뭐야? 이게 있는 거지, 이게. 자, 볼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러시아, 그러니까 하여튼간 니콜라이 나오면 러시아는 막장이야. 맞잖아. 니콜라이 1세는 그 좋은 데카브리스트 진압했죠. 괜히 크림 전쟁 일으켜서 화병으로 죽어. 그나마 알렉산더는 괜찮죠. 그쵸? 제 거. 니콜라이 2세는 피 봤죠. 무슨 일요일? 피의 일요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1차 대전 때 러시아 제국. 한마디로 무슨 나이가? 니콜라이 2세가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여러분, 교과서랑 틀리게 1,000만 명을 보내. 농민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 잠깐. 독일, 영국, 프랑스는 산업화가 됐죠. 자, 무기도 좋고 식량이 와요. 근데 러시아 잘 싸운대, 여러분. 잘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 군복도 없고 양말도 없어. 보급이 안 돼. 총도 잘 보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싸우다 죽었으면 억울하지 않는다. 거의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 이게 왜 봐봐. 니네 만약에 우리 북한이랑 남한이랑 10년 싸워봐. 10년 못 싸워. 북한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전쟁 되면 우리는요, 우리 국군들에게 총알, 장화, 옷 무한 지급해. 근데 여러분, 북한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 황제를 위해 싸우러 갔다가 배반감을 느낀 거야. 뭐냐? 총알도 안 줘. 겨울인데 잠바도 안 줘.
게다가 사적인 얘기인데 니콜라 2세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전쟁터에 갔대. 가면 막 수십만 명이 황제 기다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야. 제군들 고맙다. 니네 덕분으로 해야 되는데 되게 쑥스러워한대. 그래서 러시아 병사들이 황제 와서 막 수만 명이 이렇게 막 초롱초롱 쳐다보는데 가. 한마디도 안 했대. 그러니까 다들 저 새끼 뭐야? 여러분 사람이 뭘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실패를 해. 그러면 전쟁에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온 병사들, 화난 농민들, 화난 무슨 자들, 노동자들이 아니 전쟁은 계속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내 아들 얼어 죽고 내 아들 막 굶어 죽고 하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병사, 농민, 노동자가 조직을 만들어요. 이 조직을 무슨 해트? 소비에트는 뭐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평의회라 부르는데 나중에 이 소비에트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에서 일종의 정권이라는 의미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 1917년. 여러분 이거를 러시아의 무슨 혁명이라 불러요? 3월 혁명이야. 이거 일으킨 사람들은 저 누구야? 군대에서 돌아온 병사들. 누구? 농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 전에 러시아는 이미 빈부차가 크니까 무슨 주의가 퍼져 있어요. 당연히 사회주의가 퍼져 있겠죠. 당연하겠지. 그래서 병사, 농민, 노동자가 3월 혁명을 일으켜서 드디어 첫 번째 로마 노프 왕조가 멸망돼서 일단 이분들은 궁궐에 갇혀요. 갇히는데 병사, 농민, 노동자가 딱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시 왕조가 망했으니까 잠시 무슨 정부가 들어서요? 임시정부가 들어서는데 반은 부르주아 계층이고 반은 사회주의 계층인데 문제는 뭐냐? 요 사회주의도 갑자기 권력을 잡았더니 뭔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임시정부는 부르주아 반 사회주의 즉 자유주의 반 사회주의 반인데 갑자기 여러분 보수화가 돼버려요. 얘네가 모여서 야 잠깐만 일단 뭐 해야 돼요? 전쟁을 끝내야 되겠죠. 전쟁 끝나고 무슨 개혁해야 돼? 토지개혁하고 사회개혁을 해야 되는데 요 임시정부의 짱이 누구냐? 해볼게요. 케렌스키라는 사람이야. 무슨 스키? 케렌스키가 얘들아 우리 로마노프 왕조는 멸망을 했지만 조만간에 1차 대전 끝나면 우리 러시아가 승전국이 되면 땅을 엄청 받아들이겠지. 그리고 배상금도 받겠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공장도 세우고 그리고 지금 병사 노동자 애들 막 데모하고 있는데 야 전쟁 이긴 다음에 돈 좀 주고 좀 까불면 탄압하면은 될 거야. 그럼 잠깐만. 그러면 로마노프 황제가 가졌던 걸 우리 수십 년이 나눠가지면 여러분 건만 민주주의지 새로운 권력이 되잖아. 그래서 1917년 3월 혁명으로 만들어진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뭘 하느냐? 우리는 1차 대전 전쟁을 ING 계속하겠다 했더니 민중이 빡친 거야. 지금 전쟁하지 말라고 지금 로마노프 엎어버렸는데 우리를 대표하는 해볼게요. 무슨 정부? 임시정부. 무슨 스키? 케렌스키는 민중의 뜻에 반대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 게다가 여러 가지 토지 개혁을 비롯한 개혁은 전혀 안 해버리는 거야. 이때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무슨 일?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야 모여라. 우리가 1917년 우리가 소비에트가 3월 혁명했는데 결국 임시정부 높은 애들이 결국 부르주아로 변했다. 전쟁도 계속하고 토지개혁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인구의 90%가 누구야? 노동자, 농민이다. 우리가 다수다. 우리의 힘으로 엎어버리자 해서 여러분 해보자. 요 레닌이라는 분이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볼셰비키가 러시아로 뭐냐? 다수파를 뜻해요. 잠깐만. 임시정부는 무슨 스키야? 케렌스키인데 얘 지금 전쟁 계속하죠. 토지개혁 안 하죠. 누굴 위한 거야? 소수를 위한 거죠. 그런데 나 레닌은 대다수의 우리 러시아의 무슨 자? 노동자와 농민들이 원하는 토지개혁과 사회개혁을 우리는 하고 싶다. 그래서 나 레닌이 다수가 나를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 다수 노동자 농민이 혁명을 일으키겠다 해서 여러분
엎어버려요. 그거를 1917년 여러분 무슨 혁명이라 불러요? 11월 혁명이라 불러요. 그래서 케렌스키 도망가고 여러분 임시정부 없어지고 그러면서 요 레닌은 바로 무슨 주의 가지고 이제 국가를 통치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다. 사유재산 그런 거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동안 무슨 해트라 불러요? 소비에트 위원회에서 사회주의 가지고 여러분 이제 개혁을 하다가 나중에 1922년에 정식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우게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1917년 무슨 혁명? 11월 혁명. 다른 말로 무슨 비키니야? 볼셰비키야? 볼을 세봐. 하나, 둘. 자,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18년에 레닌이 전쟁 끝내야 되겠죠. 전쟁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맺고 여러분 전쟁을 끝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럼 지워볼게. 그리고 더 있어.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레닌이 코민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사나 경제정책해서 큰 타격이 나니까 신경제정책. 그러다가 죽음 암살당해. 솔직히 내가 보기에 스탈린이 죽인 다음에 스탈린까지 가야지 완결이야.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거지로 갈 거 없고 왜? 선생님이 항상 뭐 진도만 빼진 않지. 있잖아요. 수능 끝나고 하더라도 진도를 할 거예요. 노은이 계속 비교하고 있어. 오, 틀렸어. 자, 하나만 해볼게. 아니야. 많이 놀리면 재밌어서 그래, 선생님이. 나중에 수능 끝나고도 와요. 놀릴 테니까. 대학 붙고. 자, 천천히. 자, 3분에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러시아에서 무슨 대제 나와야 돼요? 표트르 대제, 발트해, 스웨덴, 북방정제, 상트페테르베르크 건설, 강희제와 네르친스크 조약, 서구와 정책, 아들을 때려 죽였다. 기억나죠? 그때? 웬일이니? 농담도 로안이 모르지? 자, 됐고. 로운이 불려면 표정이 이렇게 코가 넓어져. 자, 다음에 여러분, 무슨 테리나? 예카테리나 2세, 폴란드 분할. 그쵸? 그 다음에 어디야? 크림반도 진출 가로치고, 흑해 진출, 농노제 강화, 전제 계몽 군주. 그 다음에 알렉산더 메세 1세, 나폴레옹을 깠다. 그리고 아들 없이 죽어서 누가 황제가 되냐? 니콜라이 1세. 일단 러시아에 니콜라이가 등장하면 불길하죠. 망해가거나 망해버리죠. 그래서 자, 일단 데카브리스테난을 진압하고 크림 전쟁 참여했다가 까여서 죽죠.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메세가 나와요. 2세 훌륭한 분이죠. 1861년 남북전쟁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농노 해방령. 그러면 미국의 노예 해방령은 언제야? 1863년. 그런데 여러 개혁을 하지만 나로드 니키 분하로드 운동하는 과격파에게 죽죠. 죽고 나서 R3세는 거꾸로 가서 엄청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망했어요. 자, 니콜라이 메세 2세. 굵직한 거 해보자. 1905년. 아니, 괜히 궁궐에 이집이 나갔어. 그쵸? 얘 나가는 김에 어떻게 해요? 피해 무슨 사건? 일요일 사건. 다만 수습하려고 두 말을 약속했지만 별로 진전이 없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얘는 여러분 뭐가 돼요? 1900 해보자 연도로 1907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무슨 협상을 맺어요? 삼국 협상. 그 다음에 1912년부터 1913년 여러분 발칸 전쟁에서 발칸 동맹과 세르비아 도와준 게 바로 누구야? 니콜라이 2세 때가 되겠지. 맞잖아. 그리고 1914년 1차 대전 터지자마자도 누구야? 니콜라이 1세가 많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겹치는 게 많네. 맞잖아. 1904년 러일 전쟁도 니콜라이 2세. 러일 전쟁 중에 피해 일요일 사건도 니콜라이 2세. 러일 전쟁 끝나고 포츠모스 조약도 니콜라이 2세. 영토러의 삼국 협상도 니콜라이 2세. 발칸 1, 2차 전쟁도 니콜라이 2세가 영향을 끼친 거죠. 그 다음에 뭐야? 1차 대전도 니콜라이 2세. 그 다음에 1917년 3월 혁명으로 여러분 누가 쫓겨나는 거야? 니콜라이 2세. 무슨 노프? 로마노프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잘못하죠. 무슨 정부? 임시정부. 무슨 스키? 나쁜 스키야? 케렌스키야? 케렌스키.
뭐가 잘못이야? 전쟁 계속하죠. 토지개혁 안 하죠. 노동자, 농민의 처우 따위는 관심이 없죠. 그때 휙휙 누가 등장해요? 닌자의 레닌이야. 왠지 맞지 않냐, 닌자? 레닌 등장해서 여러분 엎어버리죠. 1917년. 무슨 혁명? 11월 혁명을 무슨 백희? 볼셰비키 혁명. 나중에 뭐야? 소비에트 평의해가지고 이제 사회주의를 가서 1918년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죠. 그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딱 여기까지 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닌 쭉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여러분? 파리 아니죠. 파리 강화 회담. 그 다음에 베르사유 체제. 그 다음에 도스안, 무순안, 켈로그 무리안 조약, 르카르노 조약. 그것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1차 세계대전의 결과. 그게 더 잘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거. 민주주의가 확산됐다. 보통선거가 확산됐다. 제국이 망가졌다. 그리고 그때 누구도 등장해야 돼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또 5.4운동, 3.1운동, 그런까지 가야지 완벽해져요. 뭔지 아시겠죠? 자, 고생했습니다.